저는 자연의 흐름과 결을 글씨로 표현하는 정보람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버드나무가 되게 독특하게 느껴졌었어요. 제 시선에서는 보통 나무들 같은 경우는 다 위로 뻗어가는데 얘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맞아요. 늘어지게 흘러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글씨 쓰는 사람만 아는 그런 약간의 쾌감과 그런 희열이 있어요. 힘도 조절해야 되고 양도 조절해야 되고 속도도 내야 되고 힘들었습니다. 네.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오늘은 정보람 작가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작가님과 작품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연의 흐름과 결을 글씨로 표현하는 정보람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입고 계신 거는 한복인 걸까요? 네, 이제 개량 한복인데 이제 전시나 아트페어 같은 거 있을 때는 좀 잘 자주 입고 나가는 편입니다. 네, 잘했나요? 네, 작품들을 글씨로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작가를 하기 전에는 이제 디자이너였어요. 이제 로고나 포스터 같은 걸 하는 디자이너였는데 연차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게 필요한 것 같다. 더 캘리그라피를 배우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작품들을 봤을 때 이제 멀리서 보면 버드나무 나뭇잎 같기도 하고 물결 같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형태는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신 건지 표현하신 요소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버드나무를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눈여겨서 많이 봤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는 이 버드나무가 되게 독특하게 느껴졌었어요. 제 시선에서는 보통 나무들 같은 경우는 다 위로 뻗어가는데 얘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맞아요. 늘어지게 흘러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눈에 항상 익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작품할 때도 버드나무를 많이 보면서 관찰하고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사진 찍어서 그렇게 버드나무 작품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버드나무잎을 표현하신 거군요. 네, 초창기 작품은 버드나무를 표현한 건 맞는데 이제 점점 이제 관찰 범위가 좀 넓어져서 이제 숲에 일렁이는 그런 모습이나 패턴 아니면은 나무의 결이나 이런 흐름 같은 거를 좀 주로 관찰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 덕분에 문자 자체가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작품에는 문자들이 버드나무같이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면 한편에 글이 실려 있어서 의미가 더해진다는 점이 재밌었는데요. 작가님이 처음 한글을 문자와 형태에 집중해서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캘리그라피 작가였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캘리그라피 작품을 했었었는데 그 작품을 하고 이렇게 좀 지켜보면 뭔가 오래 보기 좀 불편하고 제 시선에서는 그게 많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아하는 글을 쓰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수첩에다 좀 적어놓는 걸 자주 했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긴 글이 있어요.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이런 긴 글인데 그런 글을 쓰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니까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하나의 형태로 보이잖아요. 이제 그걸 봤을 때 되게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최근에 기억에 남았던 글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제가 또 이순신 장군이 많이 좋아해서 그분이 했던 그런 글귀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순신 장군님을 좋아하게 이게 글씨로 이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로 제가 많이 좋아했던 글귀를 이렇게 모아둔 것들을 반복해서 쓰거나 했었는데 조금씩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김구 선생님 이제 기미독립 선언문이나
훈민정음 해례본 이런 것도 찾아보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또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또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계셨던 분들이라는 그런 사실이 되게 너무 뿌듯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찾게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한 어록들을 보면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아서 또 드라마도 보고 책도 사게 돼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캘리그라피 작품이다 보니까 괜히 한 번씩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네. 작품들을 봤을 때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글귀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알아보기 힘든 글귀도 있었고 이랬던 네네. 것 같은데요. 혹시 작품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글귀들을 주로 많이 담았다면 이제 뭐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고 최근에는 이제 이 작품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붓을 들었을 때 네. 지금의 내 마음을 좀 담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힘들 때 나를 좀 일으켜주는 그런 짧은 문장들 있잖아요. 뭐 괜찮아, 뭐 너 잘할 수 있어, 뭐 두려워하지 마 이런 것들 그런 걸 이제 작품에 담고 싶기도 한데 이제 저의 마음을 담을 때는 뭔가 약간 부끄러움도 좀 있어서 겹쳐 쓰거나 아니면은 자음만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조금 알아보지 못하게. 네네네. 그런데 이런 이제 네.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쓸 때는 저도 몰입해서 쓰면서 흐름에도 집중하지만 너무 또 너무 내려놓지는 않으려고 또 노력은 합니다. 오늘 반반 정도. 네네네. 그렇군요. 자연스러움을 줘야 되니까 흐름이 집중될 때는 그거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너무 막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네.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작품에 사용하시는 재료에 관심이 갔는데요. 네. 인디안 잉크, 한지, 멀버리 페이퍼 등 평소 자주 접하지 못했던 재료가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료는 제가 캘리그라피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화선지, 한지나 먹물이 저한테는 가장 익숙한 재료여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한지가 주는 매력이 있어요. 이제 종이 결이나 이런 비침 같은 거 먹이 주는 단순히 흑색 같기도 하지만 그 흑빛에도 다양함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좀 차가운 먹빛도 있고 어떤 거는 좀 흑빛처럼 따뜻한 먹빛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주는 오묘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먹 냄새도 굉장히 좋아하고. 먹 냄새요? 네네네. 좋은 먹일수록 좋은 향이 있거든요. 근데 작품 하다가 그 먹향이 코로 확 들어올 때 글씨 쓰는 사람만 아는 그런 약간의 쾌감과 그런 희열이 있어요. 너무 기분 좋죠, 그럴 때. 그러면 가장 좋아하시는 재료도 있으신가요? 가장 좋아하는 재료는 순지예요. 순지? 네, 그 순지는 흔히 아는 한지라고 부르는 건데 일반적으로 한지랑 화선지는 좀 다른 거예요. 화선지는 당나무라는 그 나무의 섬유질 일부랑 이제 펄프를 이제 갈아가지고 만든 거고 순지는 한지 계열인데 순지는 당나무의 섬유질을 100%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빛을 비춰봤을 때 그 나무의 섬유질이 다 보이는데 너무 미세하고 곱고 또 예뻐요. 그래서 순지를 제일 좋아하고 또 어떤 순지 같은 경우는 잿물로 염색한 것들도 있어요. 그냥 하얀 종이도 있지만 잿물로 염색한 순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러운 약간 누런 빛. 네, 맞아요. 근데 그 색이 먹이랑 닿았을 때 그냥 흰색의 먹을 댔을 때랑 이제 다른 잉크를 댔을 때 좀 빛깔이 달라요. 또 그거만의 매력이 네, 맞아요. 딱 찍었을 때 그 빛깔이 있어서 네, 순지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썩은 먹물을 사용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 재료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먹의 매력을 조금 더 끌어내주는 재료인 것 같아서 썩은 먹물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제 썩은 먹물은 먹이 되게 딱 내리 찍었을 때 먹이 많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 번져나가는데, 일반 먹물보다 번지는 그런 범위도 넓고 약간 투톤으로 네. 약간 먹빛보다 조금 더 연하게 해서 네. 넓게 번지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제 종종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이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느낌이었다 보니까 네. 작품 제작 방식도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떻게 제작하고 계신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순지를 염색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 한 번부터 최대 5번, 그다음에 컨셉에 따라서는 더 하기도 해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추가로 염색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종이가 좀 얇잖아요. 이제 그러면 2번, 3번 염색할 때마다 이제 종이의 비침도 조금씩 이제 탁해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런 빛깔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이중 배접이라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앞장, 뒷장에다가 이제 글씨를 다 쓰고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작품의 깊이감을 그런 걸로 좀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2장을 겹쳐서 네, 제작을 좀. 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그리고 염색을 직접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어떤 식으로 염색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염색이라고 하면 큰 물이 있고 담갔다 빼는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종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다 구겨져서 필 때 다 찢어져요. 그리고 종이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모포를 펴놓고 종이를 이렇게 바닥에 펼쳐놓은 다음에 붓에 이렇게 잉크를 바르는 건데, 종이가 되게 예민해요. 네. 세게 문지르면 일어나고, 그리고 안료를 되게 많이 하면 이제 모포에 다 이게 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지라는 게 한 번 젖고 그 뒤에 또 위에 물이 닿으면 밀려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종이가 먹을 만큼만 찍어서 뒷장까지 스밀 정도의 필압을 주고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작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수월한데, 이렇게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마르지 않게 빨리 진행해야 돼요. 마르면 네. 그 경계가 보여서 이렇게 비슷한 톤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힘도 조절해야 되고 양도 조절해야 되고 속도도 내야 되고, 그리고 말릴 때는 모포에 계속 두면 또 네. 오염이 될 수 있어서 또 널어서 항상 말리는데, 종이가 크면 또 찢어지기도 해서 들다가 이제 또 붓기도 하니까 뛰다가 찢어지니까 한 번에 성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염색하는데 네, 시간을 공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쓰고 나면 원래 샀던 종이는 또 팽팽한데, 종이는 젖었다 마르면 살짝 우글우글한데 쓰는 글씨들이 다 섬세하다 보니까 작업할 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되게 호흡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네. 염색은 해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작품 봤을 때는 정말 균일하고 예쁘게 발려있네요. 힘도 조절해야 되고 양도 조절해야 되고 속도도 내야 되고. 그리고 듣기로는 1월에 했던 대만 페어에서 인기를 되게 얻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언어가 다른 국가에서 작품으로 뭔가 소통이 된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신기했는데요. 혹시 작가님은 이런 인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너무 반응을 이렇게 딱 해주시니까 되게 놀랍고, 의외로 한글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한글 좋아요라고 말씀 한국말로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또 사진 요청이 되게 많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황송하고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언어가 안 통하는 국가에서 이분들이 내 작품을 좋아한다는 게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작품을 오랫동안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혹시 대만에서 있었던 뭐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을까요? 한 남자분이 기억이 남는데 계속
한국 좋아요, 작가님 좋아요 하다가 네. 갑자기 작가님 사랑해요라고 어머. 하시는 거예요. 저도 순간 네. 결혼했다고 바로 말해버려. 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계속 뭐 네. 웃으시면서 아. 저 좋아한다고. 근데 음. 이제 그분이 페어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SNS 메시지로 이렇게 네. 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런 일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전시 소개문을 보면 감정의 결을 글씨로 담아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평소 일상에서 느끼는 이 감정을 기억하기 위해 하시는 좀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문득문득 좀 내가 생각할 때 약간 이 문장 되게 멋있는 것 같다. 아니면 지금 떠오르는 그런 글귀들이 있어요. 그러면 워낙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그런 흐름의 결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 타고 가거나 지나가면서 봤을 때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실하게 좀 계속 뭐라 그러지? 이미지를 잡아가기 위해서 한동안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비슷한 부분을 계속 관찰을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담는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글씨의 크기나 흐름이 작품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작업하는 그날그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글씨도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글씨가 이제 큰 것들은 네. 필압이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작은 작품들은 호흡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섬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글씨의 크기는 작품의 컨셉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작품이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난 거나 이제 요일이 바뀌어도 그런 것은 변하진 않는데 세세하게 흐름의 결이나 이런 방향들은 그때그때 감정에 많이 좀 충실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큰 컨셉은 두되 작은 것들은 제가 구상하거나 약간 이렇게 이미지 스케치했던 것들을 보거나 하지 않고 머릿속에 담고 그다음에 순간에 느낀 감정에 더 충실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작업을 끊고 벽에 걸어놓고 계속 고민하고 이제 반영하고 또 써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보면 농도나 색깔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혹시 네. 이것도 어떤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어쨌든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의 흐름과 결이는 어쨌든 자연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 나무를 보더라도 단순히 초록색이지만 굉장히 많은 초록색이 있잖아요. 어쨌든 같은 톤이고 많은 색상을 쓰지 않지만 그런 약간의 농도 차이를 내는 것은 좀 자연스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재료를 선택한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지는 이제 나무에 섬유질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고르게 됐어도 약간 부분 조금씩 이제 분포가 살짝씩 다른데 그런 게 염색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제가 2번, 3번, 4번 여러 번 염색을 거치면서 좀 다르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제가 쓰는 그런 이제 잉크들은 주로 흐르는 재질이 많아요. 네. 그리고 한지는 이제 슴이잖아요. 글씨 쓸 때 힘과 속도나 이제 붓에 담긴 잉크의 양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필압과 속도에 의해서 차이가 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중 배접을 해서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것도 네, 맞아요. 네. 뭔가 자연과 맞닿아 있는 작품이라 그런지 볼 때 마음이 편했던 것 같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 편안함이에요. 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너무 느껴졌어요, 작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디지털 기기로 글씨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작가님은 보면 손글씨를 항상 선호하시잖아요. 네, 혹시 네. 손글씨를 선호하시는 이유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손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제가 그 한 호흡에 네. 쓸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약간 오는
흐름을 잘 탔을 때 유려하게 획이 나오는 그런 것에서 오는 희열이랄까요? 아, 네. 손글씨만이 느낄 수 네, 있는. 그리고 이제 큰 획을 딱 내리쳤을 때 오는 약간의 해소와 그런 쾌감? 네. 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거? 저도 그게 네. 너무 느껴져서 네,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네, 실제로 그럴 땐 그런 작품을 해요. 네. 그런 게 필요할 때나. 네네네. 저도 모르게 판을 깔더라고요. 아, 좀 해소를 해야겠구나.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다. 네. 아, 그리고 작품의 제목이나 작품 설명을 읽다 보면 작가님이 가면서 느끼는 것들, 때로는 다짐이나 자연 풍경을 담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가님의 작업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주고 싶거나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일단 눈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음. 싶어요. 요즘엔 보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다들 많으신데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서 좀 마음도 눈도 머리도 좀 많이 비우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고 제가 위로의 말이나 그런 힘이 나는 그런 문구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냥 좀 위로 아닌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계속 그런 거를 반복해서 쓰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위안 많이 받거든요. 좀 토닥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네. 저도 그런 위로를 받고 싶다는 뜻이겠죠. 아, 그런 마음에서 네. 또. 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제가 작품을 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는데 굉장히 꾸준히 작품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 이제 작품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네. 또 공들이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제 작품을 단순히 이제 글씨로 쓴 작품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글씨가 있나 아는 내용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재미도 물론 있지만 좀 멀리 보면서 그림으로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